안녕하세요, 이스톤 샘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낯이 익은 분이 제 채널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지대한입니다. 남들은 병진이 형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죠. 예. 우리 보신 분들이 지대한 배우 선배님이 진짜 특전사 출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지 모자만 봐도 사실 특전사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서 혹시 근무를 하셨나요? 보통 특전사 나왔다 그러면 8공수 출신이라 그러고 네. 12공수 출신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 저도 이제 그런 선배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그 9공수 특전여단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부대 마크입니다. 이게 귀성부대고 9공수 특전여단에 이제 52 특전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황소대대인데 지역대 이제 5지역대 출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팀의 병사로는 아마 제가 마지막 병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특전병이라고 하면은 특기병으로 해서 분류해서 맞아요. 사실 작전팀에 소속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선배님 때는 작전팀에 그러니까 소속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랭군을 2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글이라고 이제 독수리 훈련이죠. 네. 독수리 훈련을 참가했고, 그다음에 동계 훈련 나가고, 네. 그다음에 뭐 훈련은 이제 그 서리마 사람들이랑 그 팀에서 하는 훈련 다 받았죠. 다 받았고, 뭐 스쿠바나 고공이나 뭐 네. 이런 특수 교육은 이제 우리 병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받지는 않았고, 수영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해상훈련 나가면 조금 편하게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되게 궁금한 것 중에 지금은 팀 편제가 보통 12명에서 13명 13명, 12분의 1명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지금 편제가 되어 있는데 예. 선배님 때는 팀 편제가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각 팀별로 병장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고, 뭐 상병 1명, 뭐 그다음에 이제 신병들 이렇게 갔어요. 지역대 병들이 그러니까 한 10몇 명 됐었죠. 지역대는 한 10명 정도의 10몇 명 돼 있었고, 네. 병장 그때 제가 갔을 때 병장이 한 6명인가 있었어요.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별로 없었던 시기에 이제 많이 줄고 있던 줄이고 있는 시기였는데, 중이었고 이제 병들 막둥이들을 이제 각 팀별로 막 이제 그거 좀 보내는 거지. 네.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이 나랑 또 한 동기놈은 육중돼서 천랭고 따라가서 이제 막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기들은 뭐 그때가 구중대는 이제 동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타중대 가갖고 막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병쯤 됐을 때는 이제 그 팀의 병들을 싹 뽑아가지고 지역대 병팀을 또 2팀을 만들었어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병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사령관님이 네. 지역대 병들 필요 없다. 네.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편제 개편이 되면서 지역대 팀의 병들을 싹 이제 여단 본부대로 다 보냈죠. 저는 이제 마지막 지역대 병으로는 제가 아마 마지막 군번인가 싶기도 해요. 원래 특전사 하면은 각 부여받는 주특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했을 때 그럼 특전병이었지만 주특기라는 나는 게 주특기가 164 화기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화기 서리마사님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이제 배웠죠. 제가 총 진짜 잘 쏴요. 그 실탄 사격장에서 총을 막 쐈는데 한 방도 안 맞는 거야. 선배님. 아무리 쏴도 안 맞는 거야. 한 방이. 그러고 막 때릴 거 아니야. 씨발. 어디 검은강 같은 새끼가 와갖고 씨발 이러나. 아씨. 똑바로 차리지 마 피하라 하고 막 그러잖아. 네. 아무리 시킨 대로도 안 맞아. 네. 그래갖고 이 씨발 총 줘봐 이러더라고. 그 총 자기가 쏴도 안 맞아. 총에 결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돌린 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가늠되지 이게. 막 불러 들들 떨린 거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내 총 갖고 쏴봐. 그거 다 맞아. 완발. 그렇지. 그때 내가 총을 하도 많이 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특전 6개 체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턱걸이, 윗몸, 팔구, 그다음에 외줄 오르기, 뭐 5km 달리기, 하고 평행복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을 했거든요. 선배님 때는 그런 혹시 뭐 기준이라는 게 있거나 종목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게 전투 체력에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지역대 팀의 어떤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안에 항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제 그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은 동일하게. 그 종목은 뭐 용어만 다르지 똑같이 해요. 아 똑같이 육개 종목을 다 하고. 뭐 5km 우리들은 뭐 급속 행군이라고 그러고 네. 뭐 그런 용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그 여단을 중심으로 이제 산이 다 산이잖아. 네. 거기를 이제 매일 이렇게 뛰는 거지. 무장구보, 산악구보 비슷하게 뛰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봄날이었던 것 같아. 아무 생각 없거든. 시킨 대로 막 하면 되거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천리행군을 2번이나 하셨다고. 천리행군 2번 했습니다. 원래 이게 천리행군은 2년에 한 번 들어가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2번이나? 그러니까 공수영 맞추고 특수전 맞추고 가자마자 우리 대가 천리행군 타임인 거지. 전이 완전 가자마자. 전이 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천리행군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게 천리행군이구나. 천리행군 할 때 고참들이 너 부대 앞에 그 빵빠라 막 풀고 그러면 너 울지 마. 안 울어요. 근데 저쪽가 가는데 진짜 그 부대 앞에 딱 가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빵빠라. 네, 군악 때. 눈물이 그쵸. 눈물 나더라고. 그러면 그 천리행군 저희 때도 가족 행사로 해서 천리행군 복귀하면 가족분들 닭죽. 초청해서 닭죽 나오지. 닭죽. 네. 그럼 선배님들 막 가족들 다 병들은 그런 거 없어. 특전사에서 병들은 그냥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많이 서러움이 좀 있으셨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서러운 건 없어. 그때 병들하고 뭐 이제 선임화 사람들하고 먼저 부사관들하고 각 소수 병력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때는 그런 거 이제 그게 맞을 때는 빡세게 맞고 네. 힘들 때는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냥 병인이 뭐 부사 차별 같은 게 없었어. 그냥 다 같은 중대원이고 네. 같은 지역대원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서 병이라고 특별히 뭐 서러움 받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직도 특전사의 병 출신이지만 그런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병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병장 이제 계급 있잖아요. 근데 계급 사회이긴 하지만 짬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전입 온 초임하사들 이랑하고의 관계가 사실 되게 애매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병고참이 됐을 때 네. 인상이 좀 더러웠거든. 우리 막 그때는 지금 뚱뚱하지만 그때는 막 해갖고 진짜 깡마르고 민첩한 특전맨이었지. 그때 이제 막 들어온 이제 하사님들 있잖아요. 네, 초임하사. 그러면 나한테 병인 거 뻔히 알아. 병장인데도 뻔히 알고 이제 괜히 그 인상이 겁먹었고 이러고 뭐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단결 이러고 막 그래. 아유 하지 마시라고. 저는 병장이고 이제 신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인사드려야죠. 이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병 고참되면 내무반장이 이제 하사 고참이거든. 네. 그럼 나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쵸.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면 그 우리 앞전대 병장들 때는 그런 게 되게 좀 심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병 내무반장 하시던 이제 그 지금도 기억하시는데 지금도 군대 생활 하고 계세요. 병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말 안 나오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들은 제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병들한테 우리 때만 해도 병장들이 이제 괜히 난 짬밥이 좀 되니까 이제 신병 하살 들어오면 조금 막 그때 알력도 좀 있었어 사실은.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인사하지 마라 이러고 말이야. 그러면 선임 하사들은 이제 막 들어온 신병 하사들한테 병들한테 인사도 못 받냐 이 새끼야 이러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 되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었네요. 그래갖고 이제 인사 안 하면 안 한다고 깨지고 인사하면 또 병고참들한테 깨지고 막 그랬던 그게 있었지. 그런 시기에 군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병장 달고 나서 괜히 그런 걸로 괜히 트러블 일으키기가 싫은 거야. 거기다가 나는 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특전사 상사 출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또 부사관 하사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외심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병장이면 병장이지 뭘 하사 막 들어오면 뭐 상사들은 소위 중위한테 인사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그쵸 맞습니다. 먼저 대우해주고 우리 지역 때 좋았어. 좋은 지역대에 있으셨던 것도 한몫하겠네요. 아니 우리 지역 때가 좋았던 건 이제 내가 병 고참되고 나서 좋았지. 아유 그 전에는 아니었고요. 아유 4지역, 5지역, 6지역 중에 우리 5지역 때, 6지역 때는 그게 아니에요. 칼바람 나는 지역이었지. 칼바람 나는 지역. 그 특전사로서 네. 뭐 공수특전단의 나름대로 이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그때 생활 군대 생활 너무 재밌었거든 사실은. 너무 재밌고 야 진짜 사나이들이 여기 오는구나. 그리고 나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고 막 그럴 때 군대 생활이 추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군대에서 최고의 부대원들과 같이 생활했던 그런 정신력 뭐 이런 걸로 내가 이 정도 힘든 거 가지고 뭐 벌써 울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군대 생활 나는 딱 3년 했는데 3년의 그 모든 그 경험과 추억과 기억들이 네. 나 배우 생활 30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이게 부대 마크를 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서러울 때면 항상 이 내 군인 정신, 우리 특전훈 네. 안 되면 되게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다. 혹은 좀 생각나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 우리 그 전입과 갖고 처음 이제 15일 휴가를 나가면 네. 그때 그 지역대 이제 선임한 사람들이 중사 마이가라를 달았죠. 네. 병들이 휴가를 나가면 네. 팀 선임한 사람들이 자기 그 중사 마이가라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낙하산 막 네. 100번 타고 막 타고 가서 기죽지 말라고. 잘 갔다 와 이러고 막 또막 해주고 막 배려문 딱 씌워주고 막. 네. 근데 어설프잖아. 신병인데 계급은 중사인데 그래도 뭐 나는 대위 계급 달고 나갔잖아. 대위요? 대위 군장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이거 내가 헌병 부릅니까? 내가 군대 있을 때 좀 꼴통이었거든. 완전 완전 꼴통이었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군대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사. 특전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애정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또 룰을 좀 알아. 특전사는 밖에서 그때만 해도 밖에서 사고 치고 들어오면 다 보호를 해줬어. 밖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진짜 큰 사고 쳐도 부대 안에서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 군장 메고 뺑뺑이 치면 그런 룰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중사 마이가르로 가는 거 뭐 대위 계급이면 어때 그래갖고 군장점도 대위 계급 달고 딱 해갖고 지 모시게 해갖고 딱 가고. 그 부산에서 TMO 타고 오면서 배낭호 해갖고 돈을 걷었지 내가. 돈 쫙 걷어갖고 술 먹고. 그래갖고 이제 부대 들어왔는데 대위 지 모시기 특전사 뭐가 TMO에서 사병들 돈 뺏었다고. 그러니까 일병 지 모시긴 있는데 대위 지 모시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설마 사람들이 올라봐. 너냐? 그러니까 예. 에이 새끼야. 새끼 깡큰 놈이네 이거. 그때 18기 선임하사님들하고 17기 선임하사님들이 나 진짜 이뻐했거든. 근데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네요. 나는 그 상병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병들 중에 상병이면 전투를 제일 좋을 때야. 그렇죠. 막대랑 술 먹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잡혀가. 잡혀가면 더 큰 사고를 더 크게 치는 거야. 파출소 막 이거 깨고 막 그래갖고 이제 막 수갑 채고 막 그러면 야 헌병 갖고 데려오는 거야. 헌병 데려오는 거야. 그럼 헌병이 와. 나 헌병한테 인계한 다음에 나 특전사 헌병 불러달라고. 내가 보병부대 헌병하고 다르지 않냐. 나 특전사 헌병 불러달라고 막 그래. 그럼 걔는 부대 전화를 해. 그럼 부대에서 그냥 기차 태워서 보내세요 그런다고. 그래갖고 가는 김에 기차 차비 좀 주십시오 그러는 것도 차비도 좀 줄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부대 와. 그러면 이제 선임하사하고 대대장님한테 가. 너 이 새끼 사고 쳤다며. 죄송합니다. 이러면 새끼 어디 맞은 데 없냐?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 그럼. 그래도 받아야지. 이러면 군장 메고 대대 연병장 돌고 뭐그 정도. 재미난 일 진짜 많았어요. 진짜 그 중에 딱 하나 에피소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이야기 더 들으면은 이거 경찰 부르고 헌병 부르고 지금 영화 한 3편 나와.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도 괜찮아. 내가 이제 배우로 조금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내가 군대 있을 때 얘기 갖고 영화편 만들 거야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 있을 때 별명이 고무신이었거든. 무슨 고무신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입대할 때 고무신 신고 입대했거든. 네. 입대할 때 어차피 뭐 신발도 필요 없는데 뭐 그럼 이제 버릴 생각하고 고무신 신고 입대했더니 그때 논산 훈련소에서 이 새끼가 군대 모내기 하러 왔어 이러면서 막 때리더라고. 그리고 그 나를 같이 이제 본 동기 중에 우리 논산에서 몇 명이 또 차출돼서 또 이제 특전사에 오니까 고무신 소문이 난 거지. 거기다가 이제 야 고무신 노래 한 곡 해라 이러잖아 이제 훈련 받다가. 그러면 내가 나가서 동결
일병 고무신 노래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 또 그 노래가 고무신이야. 근데 또 이거 보시는 그 89년도에 우리 공수 388차, 특수전 251차,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단 생활 나랑 같이 했던 그 대대원들 이 노래 알 거예요. 고무신. 널떠런 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고무신을 신고 가는 신사여 유리 없는 안경으로 모양을 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내가 에브리바디 이러고 고무신을 신고 가는 신 이런 막 그랬다고 그래. 그 대대와 그 응원단장 비슷하게 했지 내가. 재롱둥이였지 재롱둥이.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엔 선배님이 사병으로 가면 안 되고 나 완전 체질이었다니까. 진짜 부사관으로 가셨어야.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배우님이 나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내가 입대할 때 부사관 시험을 치려고 네. 이제 부산 병무청에 갔어. 네. 특수요원 해갖고 뽑더라고. 그래갖고 신체 검사 막 받고 있는데 특수요원하고 공수특전 탔나? 분명히 공수특전단인 줄 알고 왔는데 혹시 이거 공수부대 아니에요?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HID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내가 부사관 시험을 치려고 했어. 네.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쪽이 오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나는 공수부대 상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사실은. 나 어릴 때 꿈이. 네. 근데 엄마가 거기 네. 가면 뭐 이러고 고생한다. 거기다가 내가 또 배우의 꿈을 또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군대 생활 4년 6개월이고 네. 부사관은 4년 6개월이고 병원 3년인데 빨리 3년 갔다가 맛만 보고 오자. 맛만 보고 오자. 그래서 3년 이제 논산에서 지원을 했잖아. 특전사. 맛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 하려고.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 생활 15년 한 박상사님도 연예인 하는데 그 4년 6개월 뭐가 그렇게 길다고. 아유, 참.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만약 근데 논산에서 특전병으로 지원하지만 그게 무조건 100% 합격이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죠. 만약에 특전병으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차출이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 때만 해도 특전사 병으로든 지원하는 애도 없었어. 지원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원하는 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각 중대원 논산에도 좀 이렇게 좀 태권도 단증이 있거나 이런 데 뽑아서 많이 갔어. 뽑아서 가고 차출 그리고 자기가 특전사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애도 있었어. 특전사가 뭐야? 뭐 이런 애도 있었고 나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딱 군보만 봐도 알지 나는. 그래서 이제 특전사 딱 바로 가겠다. 근데 논산 훈련소 가고 막 힘들더라고. 안 가면 안 돼요, 그랬지. 안 돼, 막 가. 그리고 이제 공수교육 받을 때도 와 이거 내가 공수교육 들어갔는데 우리 그 깡통 박사 고해동에 네. 깡통 박사에 레인저 팀 형들이 왔어. 각 여단에서 레인저 형들이 왔는데 팔 벌려 높이 뛰기 막 3,000개씩 막 하더라고 막. 이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 진짜 와 무슨 사람도 아니었어 그때. 특전사를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보면 저 군대 있을 때 서울마사님들이나 그 뭐 우리 위에 병장 형들도 그렇고 뭐 하사관 형님들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 부사관이지만 그때는 하사관이었잖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대대장님도 그렇고 지역대장님도 그렇고 너무 멋있는 거지. 진짜 멋있어요. 우리 중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진짜 남자였어. 진짜 남자였고 의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전투력이면 전투력 내가 볼 때는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멋진 부대에서 내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일조를 하고 나왔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 엄청난 거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특전사 하면 피가 불불 끓어. 네. 근데 몸은 지금 뭐 이렇게 배도 나오고 있지만 이 특전사 시절의 그 정신 그 뭐냐 그 정신 연령이 그때 지금 그대로인 거지. 난 아직도 지금 군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 정도로 특전사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우리 또 후배님 보니까 특전사를 너무 사랑하고 특전사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후배님 알기 전부터 이스톤 TV 계속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될 줄 몰랐네. 병진이 형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병진 나가 그러지 마. 고맙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오. 근데 너무 그게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 애들도 요새 또 이게 역주행했지 않습니까? 역주행하지 애들도 지금 다 압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채널 보면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나요? 히스톤 TV 한 번씩 저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네. 한 번씩 와서 나 군대 했을 때 89년도 쌍팔년도 군대 생활은 어땠는지 와. 제가 또 얼마나 뻘통짓을 했는지 네. 할 얘기 진짜 많아. 재미난 얘기도 진짜 많고 독수리 훈련 나갔을 때 폴리글이라 그러지 우리 네네 폴리글리언. 거기서 이제 막 미사일 부대 퍼파 딱지 묻히고 막 이런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많고 네. 또 이렇게 내가 또 재미난 얘기 많고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한 번씩 이제 해도 제 채널에서 우리 선배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좀 들을 수 한 번씩 있게끔 불러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 저도 유튜브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채널도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제 채널은 그 병진이 형 찐 TV라고 있어요. 병진이 형 네. 찐 TV. 병진이 형 가짜가 아니고 찐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유튜브 치면 병진이 형 뭐 이렇게 짝퉁이 너무 많대. 네. 근데 내가 진짜니까 네. 병진이 형 찐 TV를 들어오셔서 네. 인간 지대한이 살아가는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저의 영화 얘기도 좀 들어봐 주시고 병진이 형 찐 TV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선배님 채널에서 군대 얘기는 잘 안 하시죠? 한 번도 안 했지. 그쵸?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면 그냥 군대 에피소드 얘기는 제 채널에 와서 해주시면 제 채널은 오히려 특전사 선후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그냥 민간인들 잘 모르고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은 아마 되게 재밌게 추억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이스터 샘촌이었습니다. 단결. 감사합니다.